안녕하세요. 오늘은 탤런트 코드라는 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뇌과학자 중에 박문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2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읽었을 책이라고 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이 뇌과학 관련해서 몇 가지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책도 기대가 됩니다. 지은이는 데니얼 코일이라는 분인데 탁월한 스토리텔링과 취재력을 인정받는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이 책은 총 1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먼저 한번 보고 2부에 6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든 특별함에는 동일한 법칙이 있다. 폭발적인 재능이란 글쓰기든 스포츠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되는 스킬에 기인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탤런트 코드가 있다. 탤런트 코드를 이해한다고 해서 특별한 마법이 반드시 일어나진 않는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면 인생에서 좀 더 핵심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다. 한 달치 연습을 6분 만에 해치운 소녀. 사람들은 각 사례를 특이한 현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사례는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거대한 패턴의 일부다. 19세기 비엔나의 작곡가들,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국의 작가들, 그리고 르네상스가 한창이던 당시 인구 7만의 조용한 도시 피렌체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온 천재들을 생각해보라. 모든 경우에 똑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이런 특별한 재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 책은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정확히 목적에 맞는 특정 패턴의 연습을 반복할수록 실력이 향상되는 신경의 독특한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간으로 빨려 들어간다. 탤런트 코드는 미엘린이라는 신경 조절 물질을 비롯하여 과학계의 여러 혁명적인 발견을 바탕으로 수립된 개념이다. 요즘 스킬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 중에는 미엘린을 성배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많다. 야구선수든 바흐 연주자든 간에 모든 사람의 스킬은 미세한 전기신호가 사슬처럼 연결된 신경섬유 회로를 통해 이동함으로써 습득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미엘린은 신경섬유를 감싸는 역할을 한다. 미엘린은 무차별적이다. 미엘린층이 두꺼워지면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모든 활동과 관련된 스킬이 향상된다.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제대로 된 연습을 많이 할수록 요컨대 회로에 정확한 신호가 발사되어 클라리사 구간에 오래 머물수록 스킬은 더욱더 향상된다. 파트 1. 끝까지 연습하기. 재능의 인광로에 있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이상하고 놀라워 보이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진해서 미끄러운 비탈길을 오르려 한다. 2장. 브론테 자매는 과연 천재였을까? 역사가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어떤 기관과 장소는 다른 기관과 장소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가? 라는 것이다. 뱅크스는 크게 세 가지로 위대한 천재 집단을 출연했다. 바로 기원전 440-380년의 아테나와 1440-1490년의 피렌체, 1570-1640년의 런던이다. 피렌체의 예술가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어떻게 또 얼마나 오래 연습했는가? 그들은 모두 젊은 시절에 심층 연습 실험실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확한 신호를 발사하여 회로를 최적화하고 실수를 교정하고 경쟁하면서 실력을 연마했다. 진짜 천부적인 것은 사냥, 수학, 음악, 스포츠 등 어떤 회로든지 간에 신호가 발사된 회로에 분주히 절연 물질을 감싸는 작은 광대역 설치자다.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원하는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선천적인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므로 이런 시스템은 유연성과 반응성이 뛰어나며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능의 인광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되는데 소요된다는 1만 시간, 팽팽하게 긴장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얼굴 표정 등이 바로 그 증거다.
이런 결과는 운이나 우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신호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공통적인 진화 메커니즘의 불가피한 산물이다. 스킬은 신경회로를 감싸고 있는 절연층이며 그것은 특정한 신호에 반응할 때 두꺼워진다. 아인슈타인의 뇌는 무엇이 다른가? 1985년 마리안 다이아몬드 박사는 아인슈타인의 뇌를 관찰한 결과 좌측 하부 두 종합의 뉴런 수는 평균적인 수이지만 악교세포 수가 보통 사람들보다 상당히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악교세포는 미엘린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당시 이러한 발견은 무의미하다 못해 거의 웃기는 소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탤런트 코드의 관점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발견이다. 3장 완벽한 연습을 위한 3가지 규칙. 거듭 시도하라. 거듭 실패하라. 제대로 실패하라. 어떻게 우리와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갑자기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 과제를 거대한 덩어리로 인식하기. 지금까지 심층 연습이 어떻게 회로의 조립 및 절연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심층 연습을 하면 실제로 어떤 느낌이 들까?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 심층 연습은 어둡고 낯선 방을 탐험하는 기분과 비슷하다. 천천히 걷기 시작하다가 가구에 부딪히면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서서히 조금은 힘들게 다시 열심히 공간을 탐험한다. 실수에 신경을 집중하면 새로 시작할 때마다 조금씩 더 멀리 걸음을 옮긴다. 그러면서 빠르게 주관적으로 방 안을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나간다. 속도 늦추기.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고 싶다면 정확성이 생명이다. 풋볼 코치인 톰 마르티네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좋아한다.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천천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속도를 늦추면 연습하는 사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전시킬 수 있다. 즉, 스킬의 내적인 청사진, 다시 말해 서로 맞물려 있는 스킬 회로들의 형태와 리듬을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심층 연습 구간에서 반복하기. 연습만으로는 완벽해질 수 없다. 완벽한 연습을 해야 완벽해진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집중해서 반복 연습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말하기, 읽기, 생상. 어떤 일을 하든지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신경섬유의 신호를 발사하고 실수를 교정하고 회로를 연마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미엘린은 살아있는 조직이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그렇듯이 미엘린 역시 끊임없이 소멸과 회복의 주기를 거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체할 수도 없다. 다양한 재능의 인공론을 여행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생산성이 극대화된 그런 연습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적당한 단어를 골라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그들이 이야기한 단어들이다. 주목, 연결, 설계, 전체, 경계, 집중, 실수, 반복, 피로, 한계, 각성. 심층 연습은 무턱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목적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명확하게 정해진 단계를 따라야 한다. 1. 목적을 정한다. 2. 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3. 목적과 현재 능력 간의 격차를 평가한다. 4. 다시 1단계로 돌아간다. 원활한 과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심층 연습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비틀거리는 아기 이미지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몇 년 전 미국과 노르웨이 학자들은 아기의 걷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키, 몸무게, 뇌 발달 단계 등 신천적인 특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놀랍게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아기가 거리려고 애쓰면서 회로의 신호를 발사하는 데 소비한 시간의 양이었다. 비틀거리는 아기는 심층 연습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다. 정말 잘하고 싶다면 못하는 상태를 기꺼이, 심지어 열렬히 받아들여야 한다. 아기의 걸음마가 스킬을 습득하는 비결이다. 4장, 재능의 뇌과학. 정확히 목적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고 실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습이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좋은 회로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로에 신호를 발사하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주목한 다음 반복해서 신호를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노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필수 요건이다. 어째서 열정과 끈기가 재능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인가? 큰 회로를 미엘린으로 감싸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잘하기 위해 충분히 많이 노력하지 않는다. 카네기홀에 입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미엘린층을 비대하게 만들어라. 근육과 뼈 자체는 줄에 매달리지 않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스킬의 습득은 오로지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신경계의 교통량이 원래 시속 3km로 소통되었다면 미엘린의 도움을 받은 후에는 시속 300km라는 엄청난 속도를 낸다. 불응시간이 30배 감소한다. 증가한 속도와 감소한 불응시간의 효과가 합쳐져 전반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3000배가량 증강된다. 최적화 과정의 자세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신비에 쌓여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그림은 다행히 흡족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명쾌하다. 신경회로에 신호가 발사되면 미엘린층이 두꺼워지고 미엘린은 자극의 속도를 제어하며 자극의 속도가 바로 실력의 실체다. 미엘린은 시냅스의 중요성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필즈 박사와 다른 신경과학자들은 여전히 시냅스의 변화가 실력 형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실력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미엘린이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노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필수 요건이다. 즉, 스킬러로의 신호가 발사되는 과정을 최적화하려면 당연히 최적 수준에 못 미치는 발사 과정이 필요하다. 실수를 해야 하고 그러한 실수에 주목해야 한다. 회로를 가르쳐야 한다. 또한 끊임없이 회로의 신호가 발사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미엘린이 계속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미엘린은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몇 가지 근본적인 원리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확한 신호 발사가 제일 중요하다. 미엘린은 맹목적인 소원이나 막연한 아이디어 또는 따뜻한 목욕물처럼 그냥 흘러가는 정보에 반응하지 않는다. 둘째, 미엘린은 보편적이다. 미엘린의 원리는 모든 스킬에 적용된다. 셋째, 미엘린은 감기만 할 뿐 풀리지 않는다. 고속도로 포장기계처럼 미엘린은 한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일단 스킬러로가 절연되면 절연층은 없어지지 않는다. 넷째, 나이는 중요하다. 성장기에는 파도가 연속으로 밀려오듯 미엘린이 부쩍부쩍 늘어난다. 어느 정도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또 어느 정도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파도는 30대까지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뇌가 놀라울 만큼 예민하게 새로운 스킬을 습득한다. 그 후로도 대략 50살까지는 계속 미엘린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래도 우리는 평생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드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감사하게도 5% 정도의 올리고가 미성숙 상태로 남아있으므로 언제든지 미엘린을 만드는 일에 동원될 수 있다. 신동은 대부분 재능을 드러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 동안 해당 분야에 노출된다. 파트 2. 점화장치를 찾아라. 5장. 원초적 암시 걸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스킬을 향상시키려면 심층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심층 연습이 누워서 떡 먹기는 아니다.
에너지와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연료가 필요한 법인데 그것이 바로 탤런트 코드의 두 번째 성분이다. 성공의 물꼬를 트는 돌파구가 한 번 뚫리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재가 정신없이 밀고 올라온다. 모든 경우에 주목할 점은 초기에는 증가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영향력이 약하다가 점진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심층 연습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단의 민들레씨가 들판에 흩날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재능이 퍼져나간다. 한 번의 입김으로 씨가 날리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수많은 꽃이 피어난다. 저마의 순간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중얼거린다. 사람들은 대개 열정이 내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재능의 영광로를 방문할수록 애초의 열정은 외부 세계에서 시작되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재능의 영광로에서는 나비의 정확한 날갯짓 한 번 덕에 인재들이 허리케인처럼 무서운 속도로 배출되고 있었다. 저만은 참 이상한 개념이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개 무의식적으로 불타오르기 때문이다. 재능은 심층 연습을 필요로 한다. 심층 연습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특정한 신호는 막대한 에너지가 분출되도록 방아쇠를 잡아당긴다. 5장까지 내용을 한번 좀 봤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냅스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의 신경계에는 이제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있다고 하고요. 그것이 이제 두꺼워질수록 우리의 스킬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엘린을 두껍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 반복적인 연습인데, 그 연습은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 연습을 하고 실패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계속하는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효과를 주는 것들은 점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누군가 그 동기부여, 동기부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단순히 동기부여라는 개념을 조금 더 뇌과학적으로 보면 뭔가 이 미엘린을 생성시키게 하는데 촉진시켜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화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축구나 이제 골프를 볼 때 골프는 박세리, 축구는 박지성을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우리 골프나 축구에 있어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나오고 나서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그 길을 따른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은 아마도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의 훌륭한 업적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느낀 어린 친구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말을 일으켰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확하게 열심히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성공 사례들이 있어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스킬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배경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5장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6장부터 10장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